자, 다음에는요. 이 부동산과 역시 관련돼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결국에는요. 지난 금요일에 청와대, 그러니까 노영민 비서실장 산하에 있는 수석 5명, 그리고 노영민 비서실장 사표, 사임의사를 냈죠. 이게 이제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그걸 다루고 있어요. 자, 임종석, 그다음에 노영민, 그다음에 누구일까? 물음표가 찍혀 있죠. 문재인 정부 마지막 비서실장은 과연 누구일까?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임기 말엔 최측근을 기용한 경우가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막판 청와대 인선 고심 중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노영민 비서실장의 사표를 반려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분석 중은 노영민 비서실장의 사표는 이거는 원래 가던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정됐던 게. 이건 약간 좀 돌출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반려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모르는 겁니다, 지금요. 이르면 오늘 인사와 관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이 돼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사실 이 청와대 비서진, 수석 비서관들의 사의 표명, 사표는요. 다주택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시작이. 8개월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해 말이죠. 노영민 비서실장이 웬만하면 다 팔아라, 하나만 남기고. 그런데 그 과정이 실천이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지적을 계속 받으면서 논란이 됐던 거거든요. 청와대 다주택 참모 3인방, 나가도 고민, 남아도 고민이다. 그러니까 내보내면 내보내는 대로 집 때문에 내보냈구나. 그리고 안 내보내면은 집이 논란인데도 안 내보내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표 반려하면 말 바꿨다 논란. 다주택 문제 정리 않고 수리하면 집보다 집 우선 정책이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바꿔서 이거 뭡니까? 아니면 역시 자리보다는 집이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양쪽으로. 비난이 커질 듯하다. 그래서 이래도 고민 저래도 고민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 얘기는 조대원 평론가한테 먼저 질문 좀 드릴게요. 사실 모든 정부의 임기 말 청와대 개편이 있었어요. 뭔가 분위기 쇄신청이다. 늘 여론이 나빠지면 하던 일인데 이번에 개편이 되면 분위기가 쇄신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 정도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족한 겁니까? 뭐 청와대는 어쨌든 그 역대 정부보다는 지금 그 총선 직전에 총선이 있었고 그 총선을 통해서 뭐 역대급의 의석수를 확보했기 때문에 급격한 레임덕이 올 거다 이렇게 예상하진 않고요. 근데 이제 지지율 추이를 보면 그동안 여권 인사들이 또 여권 패널들이 뭐 각종 언론 매체에 나와서 늘 자랑하기를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급 지지율을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추이를 보면 예전에 제가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때도 리얼미터 자료를 보면 4년차 1분기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43% 긍정이 부정이 49% 박근혜 대통령이 긍정 40% 부정 49%였는데 여기하고 비교해 보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별 차이가 없다. 비슷하다. 예, 이제 자랑할 상황이 아니다. 그러다가 이 정부들이 전부 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 8%까지 이제 추락을 하는데 그래서 여권에서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이라든가 정권의 지지율, 정당 지지율이 지금 역대 정부보다도 낮으면 낮지 높지 않다는 걸 이제 조금 인식하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청와대 참모진을 갖다가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집권 마지막 차에는 이제 좀 있으면 여권의 당대표 후보가 결정되고 누군가 되고 나면 그 사람을 토대로 또 이제 대권 후보까지 결정되고 나면 아무리 같은 당이고 뭐 180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당내에서 이제 개파가 나뉘면서 현 집권 세력, 청와대 세력에 대해서는 이제 공격하고 비판하게 될 거다. 그렇다면 누구를 내세우는 게 가장 맞느냐? 현재는 이제 그 노영민 실장처럼 좀 안정적으로 뭐 참모진을 이끌고 이게 아니라 집권 1년 차 때 제 초대 비서실장을 했던 임종석 실장처럼 이번에도 가장 정치력이 뛰어나고 친위 부대인 사람을 뽑는 게 맞다. 그런 의미에서는 양정철 카드를 쓰고 싶을 거예요. 측근 중에 측근으로 그래, 꼽히는. 측근. 왜냐하면 뭐 의원들하고도 민주당 의원들하고도 관계가 가깝고 그다음 직전에 민주원장을 하면서 어쨌든 180석의 기반을 닦으면서 그림을 그린 사람 아닙니까? 그 능력은 뭐 이미 인정을 받은 거고 그런데 이제 양정철이라는 캐릭터가 말씀드린 것처럼 탁현민이라든가 임종석처럼
야당에서의 비토 그리고 국민적으로 이제 반대 진영에 있는 예. 국민들의 반대와 거부감이 아주 강한 인사이기 때문에 현재 안 그래도 부동산 문제 때문에 예. 비난을 많이 받고 부정적인 평가 많은 상태에서 또 이런 민심을 거스리면서 야당과의 관계를 깨면서까지 양정철이란 인물을 실장으로 기용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진을 개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누구일까? 지금 약간 양정철 전 비서관, 과거에 참여정부 당시죠. 양정철 전 비서관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기사가 또 준비돼 있습니다. 지금요. 다음입니다. 여권에서 힘받는 양정철 조기 등판론. 이게 뭐 조기인가요? 지금이 뭐 조기는 아니죠. 그냥 아무튼 등판론입니다. 총선 뒤에 여권, 여당 핵심들 청와대 비서실장 권유. 그럼 총선 뒤면 4월이잖아요. 4월 말 정도부터 비서실장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권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요. 여당 지지율 흔들리자 역할론이 커졌다. 양, 최근 강도 높은 인적 쇄신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는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권과 가까운 조대진 변호사께 질문 좀 해야겠어요. 일단 요 양정철 뭐 등판론 얘기하기 전에 앞서서 노영민 비서실장 포함해서 6명, 수석 5, 비서실장 1명까지 6명이 사표를 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6명에 대해서 일단 어떤 판단을 할 것 같습니까? 일단 뭐 아까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인적 쇄신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예. 그 여당 그리고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씩은 빠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국민들의 관련된 그 인적 쇄신을 보여주는 것도 이제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체는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이제 순차적으로 교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순차적으로. 한 명, 2명씩 차례대로. 그러니까 일단은 뭐 대부분의 언론에서도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일단 수석들을 교체한 뒤에 비서실장을 교체할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이 좀 들고요. 하지만 그 전체적인 폭이 일부에 그치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상당한 많은 변화를 줬다라는 정도가 될 정도로 인적 쇄신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사실은 이 비서실장하고 비서실 소속 수석들이 이렇게 사의 표명을 한 거는 부동산 문제 때문이거든요. 자, 그럼 조대진 변호사, 청와대 정책실은 이번에 개편이 안 됩니까? 그거는 뭐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사의 표명한 쪽들이 비서실 대통령을 지금 측근에서 보좌하고 있는 비서실 쪽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뭐 부동산 쪽이나 정책 쪽을 그 교체를 한다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가기 어렵다. 예, 그렇게까지는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인적 쇄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좀 뭔가 전환한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비서진 교체로 그 정도로 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양정철 전 비서관, 양정철 민주연구원, 전 민주연구원의 등판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 참 대답하기가 어려운 면인데요. 가깝지 않으십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참 대답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제 생각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는 양정철이 등판할 때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때가 됐다. 왜냐하면 아까는 뭐 이제 뭐 조기 등판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보도를 하는 언론도 있었는데 조기 등판론이 아니고요. 조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늦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양정철이라는 인물이 대통령하고 가깝다는 그 사실뿐만 외에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지지율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 국민에 대한 신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약간 코너에 몰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와대에 관련된 인적 조직을 움켜쥐고 대통령에 관련된 그 정책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적기의 인물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을 살펴볼 때 양정철이 이제는 등장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양정철 전 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010년 초반만 해도요, 일부러 외유를 떠났죠. 그리고 일본 등등 돌아다녔거든. 그 당시에 한 얘기가 있는데 지금 자기가 청와대나 대통령 주변에서 어떤 잘 맡게 되면 굉장한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안 맡는다. 맡을 수가 없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위기에 처할 때는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이 과연 그때인가 아닌가. 여권 내에서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최영철 편집위원께서는 양정철 전 원장 등판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높다고 봅니다. 높다. 왜냐하면
이제 하산길이지 않습니까? 하산길에는 가장 위험한 길들이 많습니다. 여당 내에서 하산 아니라고 또 누가 반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하산길이라고 봐야죠. 뭐 아까 조대현 평론가님 그 지지율 추이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산길에는 동고동락할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좋죠. 뭐 예전에 뭐 순장조가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임기 말에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와서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임기가 마친 후에도 나를 위해서 옆에서 보필해 줄 수 있는 사람과 마지막 임기를 같이 하는 것이 정권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별로 믿지 않을 사람, 신뢰 가지 않는 사람을 옆에 두는 것보다는 가장 믿을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 사심없이 마지막 임기를 보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이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국민만 보고 간다면 정말 좀 균형 감각 가진 사람. 전 지난번에 총선 치르는 거 봤을 때 양정철 원장은 그런대로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거대 여당이 많은 표를 득표할 수 있도록 그 총선 전략을 짰는 것 같고 마지막을 어느 정도 저는 뭐 잘 지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복절 전에 청와대 관련 인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어떤 결정을 할까? 6명에 대한 어떤 결정. 그리고 비서실장이 바뀐다면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그 누구를 야당은 또 어떻게 반응할까? 여러 가지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주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